자, 픽식스 정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토트넘 정산 시간. 사실 약간 그거 있어요.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가 시작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연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고 그렇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좀 안 좋았고 마지막 후반으로 왔을 때 확 올라왔죠. 그렇죠. 파라티치는 그 그래프가 그렇죠. 처음에 이제 영입 선임되고 열심히 일할 때 오 파라티치 기대 이렇게 약간 올라가다가 누누 선임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8월 성적 좀 괜찮다 싶다가 다시 누누가 못하니까 파라티치 거기에 대해서 약간 책임을 좀 묻는 그런 여론들이 초반에 좀 있었죠. 그러니까 8월 성적 좋았는데 토트넘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감독 선임 때부터 여기 진짜 큰일 났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다행히 콘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파라티치의 어떤 선택도 역시 좋은 선택을 지지를 받았다가 맞아요. 이제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해내면서 토트넘의 행복지수 또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손흥민의 득점왕 소식까지 행복지수가 나날이 올라갔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성적을 보면요. 일단 4위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토트넘은 결국 마지막 경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했죠. 계속 조별리그는 탈락을 했고 FA컵 5라운드 미드즈브러의 어떤 돌풍에 희생양이 됐고 카라바오컵 준결승 탈락. 첼시에게 올 시즌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모든 경기를 패했습니다. 첼시 만날 때마다 정말 무기력했어요. 그렇죠. 다음 시즌의 과제는 역시 투엘 감독의 첼시를 상대로 조금 더 이제는 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목표 타겟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적 시장의 인앤아웃을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 선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브리안 힐, 벤탄쿠르, 로메로, 여기에 쿨루셉스키와 골리니 이 정도만 주요 영입으로 꼽았습니다. 골리니는 사실 뭐 굳이 중요하게 안 봐도 되는 게 아마 나갈 거예요. 네, 아탈란타 복귀를 할 겁니다. 네. 사실 컵대회 때 나왔을 때 워낙 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니는 그냥 넘어가고 브리안 힐도 이제 임대 복귀를 곧 할 거고요. 에메르송, 벤탄쿠르, 로메로, 쿨루셉스키 이 정도만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 선수들이었던 것 같네요. 에메르송은 사실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었고 그렇지. 그리고 나름 폼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송영주 픽이라 그래. 그렇죠. 이제 기대되는 게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고점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너무 예상 밖에 좀 행보이지 않았나 싶고 벤탄쿠르와 쿨루셉스키는 그냥 최고의 영입이죠. 최고의 영입이죠. 최고의 영입이죠. 올 시즌 수비를 책임진 로메로까지. 로메로 영입도 진짜 최고 중에 토트넘이 지금 이탈리아산 혹은 이탈리아 국적과 잘 맞는다. 맞아요. 결국 보면 굵직한 3개의 영입이 이번에 토트넘을 일으킨 가장 큰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수빈이 형의 말씀처럼 이탈리아산이 유독 지금 좀 잘 맞고 있는 추세고 겨우 영입에 있어서 유벤투스 듀오를 데려온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들의 영입이 없었으면 토트넘의 4위 위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떠난 선수들은 역시 애매한 좀 흔히 얘기하는 잉여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은돔벨레 마찬가지로 리옹으로 이제 겨울에 임대를 갔고요. 토비 알데르베이르트와 결별을 했죠. 알두알로 떠났고 무사 시소코는 와포드로 떠났습니다. 후안 포이스 비아레알로 떠나서 포이스는 토트넘에서는 조금 애매했을지언정 비아레알에서는 최고의 영입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니 로즈 와포드와 FA 그리고 브리안 힐 발렌시아 임대, 노스텔소 비아레알 임대 그리고 세르주 오리의 FA 이렇게 떠난 선수들이 있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임대로 보낸 선수들이 아직 몇 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정리를 계속 헷갈려요. 이번 시즌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지난 시즌 정리를 조금 차곡차곡 잘하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몇 선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은돔벨레 돌아올 텐데 다시 폭탄을 떠안게 되거든요. 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은돔벨레를 정리해야죠. 걔는. 알리, 라멜라 이런 선수들과 떠난 거는 역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트넘한테는 잉여 자원이 남아있다는 거. 잘 팔아서 총알을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적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방출이 선행이 돼야 되고 맞아요. 여기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토트넘이 조르이스 구단주가 공식적으로 자금 투입을 발표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도 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상당한 소식들이 역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감독 평가를 보겠습니다. 일단 누누 F 점수를 주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가장 큰 오점이 아닐까.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잊을 수 없는 그 풀네임까지. 그나마 왜 선임했냐 누누는 진짜. 나는 매물도 없었던 것 같고 프리미어리그를 아는 감독이라도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리고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갖겠죠. 누누라는 감독이 울버햄튼을 이끌고 충분히 상위권까지는 아닐지언정 중상위권으로 이 팀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감독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토트넘에서의 커리어가 꼬이면서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약간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이 아닐까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누누가 보여준 토트넘에서의 한계는 중위권 이하 팀 지휘에만 적합하다는 한계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감독이 결국 중위권을 떠나서 중상위권 혹은 상위권의 팀을 맡기에는
공격적으로 팀이 경기 양상을 지배하는 어떤 전술을 펴야 될 때 전술적인 역량에서 매우 많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맞아요. 빌드업에 대한 한계점, 공격 세부 전술에 대한 한계점, 상대에게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경기 운영만 나온다는 한계점까지 그냥 답답 그 자체였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토였던 것 같고요. 콘테 그냥 최고죠. 예. 네, 이 선임이 없었다면 지금의 토트넘도 없었을 겁니다. 이 성과들을 보면 백스리의 정착, 수비 안정화에 상당한 공헌을 남겼고 이거는 부임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왔죠. 맞아요. 그리고 벤 데이비스처럼 기존에 애매하게 취급을 받았던 선수들도 활용도를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자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극한의 어떤 그 성과를 낸 게 지금 콘테 감독이 아닌가 싶고 세 번째 원터치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팀의 템포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누누 때는 빌드업 자체 템포가 매우 느렸고요. 선수들한테 잡아주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볼 잡고 일단 터치해놔요. 어디 주지? 여기 두리번거리다가 여기 줄까 하다가 미스. 여기 줘야 되겠다는데 받는 선수도 움직임이 부족해. 얘 움직임이 느리네. 그러면서 얘 움직임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고. 이거는 선수 개인의 어떤 역량의 문제도 있었지만 감독의 어떤 그 그림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콘테는 첼시 때도 그랬고 인테르 때도 그랬고 지금 이 토트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빠른 템포로 풀어나오는 걸 중요시 여기는 감독입니다. 경기 풀어나갈 때 보면 원터치로 굉장히 선수들이 간결하게 좀 볼을 풀어나오는데 스토퍼의 전진, 두 명의 볼란치를 바탕으로 미드필더의 숫자를 확보시켜놓는 움직임 그래서 이들 간의 간결한 연결을 바탕으로 후방을 풀어나오는 과정 자체는 역시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돋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전술적인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팀 기강 다지거나 네. 분위기 컨트롤하는 것도 되게 영향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멘탈리티를 확실하게 다졌죠. 네, 맞아요. 뭔가 처져있던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린 그런 감독이 아니었나 싶고 토트넘에서의 그 열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손흥민 유독 이뻐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까지 팀 분위기를 더 올려놓은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후반기 때는 케인과 손흥민의 동선이 약간 상대한테 읽혔다 싶었을 때 이 둘을 전방에 나란히 배치하면서 쿨루셉스키는 약간 처진 위치 혹은 넓은 위치 그러니까 투톱을 약간 세우듯이 가고 쿨루셉스키는 약간 다른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쿨루셉스키는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볼을 좀 간수해주는 움직임 손흥민과 케인은 투톱처럼 기능이 되면서 손흥민 쪽에 집중됐던 그 견제도 분산시켜주고 케인도 마찬가지로 마무리에 관여되는 빈도를 늘리는 이런 전술 변화가 역시 콘테 감독은 노련하고 능력이 있다는 걸 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두 경기 정도 좀 클루셉스키 쪽도 답답해지고 케인이 내려왔는데 손흥민도 묶여 있고 맞아요. 혹은 브라이튼 전에 손흥민은 위에 가 있는데 케인은 아래쪽에서 뿌려줄 수가 없고 이러한 답답한 경기들 한두 경기 있었는데 금방 수정이 돼가지고 그 좋은 모습으로 시즌 끝까지 마무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감독이었다면 콘테만큼 변화의 타이밍과 변화의 성과를 확실하게 쉽지 잡을 수 있을 않았을 거예요. 거예요. 네. 콘테가 정말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 전 거기서도 능력을 볼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향후 콘테 토트넘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요. 스쿼드가 갖춰지면 이제 윙백 중심의 축구가 가능해질 겁니다. 아까 그 후방 빌드업 얘기 드릴 때 후방 중앙에서 원터치로 빠르게 풀어나와요. 근데 측면으로 주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보다가 하는 그 약간 답답함이 생깁니다. 진짜 막판에 세세뇽은 빠르고 공격적으로 잘 올라가줬지만 그 전에는 이거는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윙백으로 공 갈 때마다 좀 네. 답답했죠. 근데 윙백 안에서 공을 안 보낼 수는 없어요. 전술 자체는 거기가 키니까. 왜냐면 그래야지 손흥민이랑 클루셉스키가 살아. 맞아요. 그리고 감독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원터치로 어떻게든 패턴 만들어가지고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줄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잡아놨는데 측면으로 가는 순간 답답해지는 거는 윙백의 한계가 컸다. 이제 그 부분이 보강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역시 센터백의 보강을 바탕으로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공격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필요한 거는 선수 보강입니다. 약팀이랑 막판에 상대해서 그렇지 로메로 나가고 산체스 들어왔잖아요. 산체스 엄청 불안했어. 진짜 공 뺏기는 것도 너무 많았고 빌드 네. 미스도 많았고. 이거는 감독이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어요. 안 돼, 네. 그거는. 네. 향후 변수를 보겠습니다. 콘테 향후 변수는 스쿼드가 다 갖춰진 상황에서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역시 부담이 또 있는 거니까. 유럽대회 챔스 나가는데 챔스에서 콘테가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나는 이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 컵 대회 징크스를 극복하는 건 역시도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매 시즌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2강이 확실하죠. 맨시티, 리버풀, 그리고 뭐 맨유, 토트넘, 첼시도 당연히 이 팀들보다는 조금 더 위에요. 경쟁력이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스날도 뭐 선수 영입 더 되고 네. 정리하면 더 좋아질 것 그러면 같고. 올라올 거만 터나가 감독 부임한 맨유 그리고 토트넘 여기에 그 아스날의 투자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이 팀들을 또 위협하는 뉴캐슬. 그렇죠. 네. 이런 팀들까지 프리미어리그는 그 자체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스쿼드가 갖춰진 토트넘에서 더 결과를 내야 되는 건 뭐 어느 감독에게나 변수인데 콘테 역시도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시즌 MVP 손흥민입니다. 아, 그럼요.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손흥민인데요. 리그 35경기 23골과 7개의 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네. 꾸준함
그리고 팀 내 영향력, 여기에 스타성, 의심의 여지가 없이 손흥민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MVP로 뭐 이거는 선택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이건 반박 불가죠. 이거는. 저는 그리고 단순해요. 소니 챔스에서 봐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꼽겠습니다. 잘하는 선수들 일단 로메로. 대신에 약간 오게티는 부상이죠. 맞아요. 전반기 때만큼의 부상이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 다행히 로메로가 이제는 이제 좀 유리 몸을 어쨌든 잘 극복을 해서 다음 시즌에 더 꾸준하게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은 필요할 때 좀 활약을 해주지 않았나 싶고 벤탄쿠르도 잘한 선수죠. 예. 활동량, 터프함, 그리고 준수한 패스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고 쿨루셉스키 뭐 말 필요 없죠. 포인트만 놓고 봐도 대단했으니까. 시야가 또 은근히 넓어요. 동료를 계속 끝까지 보면서 패스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타적이면서도 팀 플레이어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셉셉이 쿨루셉스키입니다. 약간 축신 느낌이 나요. 드리블 폼이 좀 어정쩡해서 그렇지. 그리고 전반기 때 부진 때문에 MVP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리케인 잘했죠. 잘해줬죠. 잘했죠. 그렇게 좀 잘한 선수들을 꼽을 수 있고요. 기대보다 괜찮았던 선수들을 꼽겠습니다. 기대보다 괜찮았던 선수는 정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얘는 바닥을 친다. 아니면 아니에요 애매할 텐데 했는데 은근히 잘했던 선수들이에요. 일단 벤 데이비스. 인정. 오케이. 네, 유일한 왼발 센터백으로 계속 왼쪽 스토퍼 역할을 했고 세세뇽도 꼽았습니다. 세센형 정말 막판에 네. 소니 쪽으로 패스 기가 막히게 맞아요. 잘 줬죠. 왜냐면 원래 기대치는 그냥 실패한 유망주였어요. 맞아요. 기저역 자원. 내일 왜 안 나가냐? 그냥 이런 정도로 봤는데 그래도 나와서 리버풀전 그 홈 리버풀전에도 역할을 어시스트 해줬고 했고. 그런 점들을 보면 역시 세세뇽은 기대보다 괜찮았던 선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한 선수는 아닐 수 있지만 도어티도 기대보다 괜찮았던 선수. 여기에 꼽았던 이유는 잘한 선수로는 가지 못했던 게 활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대보다 잘했다고 할 수 있나도 조금 네. 이거는 팬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밑바닥으로 기대를 했는데 은근 괜찮게 썼다. 그리고 이대로만 가면 다음 시즌도 활용도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두었던 도어티고요. 베르바인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임팩트 몇 경기 있었던 선수들은 우리가 그래도 기대보다 좀 잘했었던 선수.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네. 선수들. 근데 베르바인을 안 꼽을 수가 없는 게 그 레스터전의 골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사이에 못 갔어요. 네, 못 물론 갔어요.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베르바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거는 시즌의 공헌도로 보면 여기에 안 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선정을 했고요. 기대보다 못한 선수들 에메르슨 로얄 그리고 레길론 네, 이렇게 좀 꼽아왔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아예 그냥 못한 선수들 자, 다빈손, 탕강가, 윙크스, 모우라 이제 뭐 임대 복귀할 은돈벨레까지 이 선수들은 빠르게 팔아야 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터닝 포인트는 몇 가지를 꼽아왔는데 콘테 선임이 발표된 순간 오케이. 그리고 레스터전 승리 그쵸. 베르바인의 베르바인. 그 활약 분위기가 확 올라왔죠. 그리고 리버풀 원정에서의 무승부와 북런던 더비에서의 승리로 만들어진 후반기의 결과들. 근데 이거 쭉 다 보면 어쨌든 손흥민이 이 안에서 했었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쵸. 그렇죠. 예, 다. 그리고 이 토트넘의 팀 포인트는 이 정도로 꼽을 수 있겠는데 손흥민의 이 터닝 포인트는 제 생각엔 빌라전의 해트트릭. 해트트릭. 왜냐면은 그렇지. 그 전만 하더라도 텐텐이 훨씬 더 목표였고 맞아. 득점왕에 대한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은 살라가 워낙 많은 득점을 전반기에 많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해트트릭을 해내면서 손흥민도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겠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즌 총평 향후 보강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피엔딩이다. 올 시즌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진짜 있겠네요. 아주 만족스러운 시즌이죠. 토트넘 네. 입장에서는 또 그쵸. 아래에 있다가 정말 4위까지도 마무리를 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예. 날아오릅시다 토트넘. 네. 소니 다음 챔스에서 시즌도 본다. 득점왕 경쟁 그 득점왕 다음 시즌 손흥민 또 한 번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홀란드 살라 손흥민 공동 득점왕. 단독 득점왕으로 가자. 단독으로 네. 가자. 이번에 네. 단독 한번 노려보자. 단독으로. 네.